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연애 2년, 결혼 4년 차인 주부입니다. 내년 초 출산을 기다리고 있고 잠시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고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직업이 간호사라 아무래도 상교대는 몸에 무리가 갈 듯해 쉬고 있어요. 남편은 같이 근무하던 병원의 방사선사입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 출산을 앞두고 심신이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겪는 10월도 챙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 갖기 전, 그러니까 결혼 2년 차 되던 해 시댁과 절연하고 살고 있거든요. 혼자일 때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 한숨이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혼이든 절연이든 아마 대부분은 남편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한 선택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시댁과 절연을 선택했어요. 우리 남편과는 1년 연애 후 양가에 인사드렸고 그 후 1년 뒤 결혼 얘기가 나와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공직에 계시는데 아빠는 퇴직 후 사회복지 시설장으로 근무하세요. 엄마는 아직 퇴직이 3년 남으셨고요. 시댁은 시아버님이 사업하시고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십니다. 연애 때는 누구나 그렇듯 마냥 좋기만 했어요. 시댁이 사업한다고 들었었고 집에 인사러 갔을 때 넓은 아파트에 살림살이 규모 보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집안이구나 짐작했고요. 하지만 결혼 직전 시댁의 빚을 알고 나서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사업이 남편이 말하기로는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조금 막히는가 싶더니 코로나가 덮치고 나서 갑자기 빚도 지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일을 못하신 적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 시기와 겹치다 보니 시댁에서 많이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결혼 날짜까지 다 잡고 상견례도 다 마친 시기에 시어머니가 우리 두 사람을 보자고 하더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니들 결혼 앞두고 이런 말해서 참 미안하다만 어쩌겠니? 형편이 어려운 거 너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 사업 때문에 그러시죠. 저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은 것도 알고 있니? 이래저래 네 아버지가 끌어쓰다 보니 더 이상은 대출도 안 나오고 쓸 데가 담보빚밖에 없더라. 너희 결혼 비용 보태주는 거 없어서 미안한데 상황이 이러니 이해 좀 해줘. 대출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지금 다들 힘든 시기라 잘 버티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대출도 대출이지만 매달 돌아오는 이자가 문제야. 이래저래 돈 나가는 액수 다 합치면 이자로만 매달 200만 원이 넘게 나가니 말이다. 아휴, 돈이 없으니 대출 받아내고 또 빚을 내고 큰일이다. 네 형이 다행히 4천만 원 정도 융통을 해줘서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언제까지 이럴지 기약이 없어서 답답하구나. 형도 없는 돈에 빚내서 준 거라면서요. 형이 결혼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결혼하고 가정이 있었으면 아마 엄마 도와드린 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많이 보태드리기 어려운 형편이라서요. 결혼하고 나서 제 쪽으로 축의금 들어오는 건 엄마 드릴게요. 그거라도 보태시면 어때요? 그래. 말이라도 그리 해줘서 고맙다. 일단은 정 힘들면 집이라도 팔아서 충당해야지 어쩌니. 시어머니는 정 상황이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면 집이라도 팔아서 빚잔치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심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며 남편에게 넌지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날 우리 두 사람을 부른 목적이 그 말을 하려고 하신 듯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재훈아, 너도 네 부모가 다 늙은 나이에 집도 절도 없이 사는 건 원치 않을 거 아니니. 혹시 너 3년 전에 산 그 아파트를 팔아서 엄마 도와주면 안 될까? 너희는 둘이 버니까 시작할 때 빚내서 해도 금방 갚을 거 아니겠어. 엄마가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하지만 어렵게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둘이 상의해보고 얘기해줘.
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절대 말 못하겠다 해서 엄마가 말하는 거야.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며 난감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이라면 남편은 자기 부모님 도는 걸 고민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결혼 앞둔 그때는 얘기가 달랐으니까요. 결혼 준비할 때 진짜 시부모님 도움 하나 안 받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고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해서 다행히 자기 앞으로 아파트 하나와 현금 3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더 많았는데 야금야금 시부모님 도와드려서 그 돈밖에 안 남았다고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모은 돈이 현금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은 남편 아파트에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요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아무 피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큰 실수였죠. 아무리 자식과 상관없는 부모 빚이라고 해도 때로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부모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엄마의 말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었는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남편이 상황 판단을 잘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하지만 우리도 모아놓은 현금이 집 얻기에는 너무 형편없이 적은 돈이라서요. 생활 힘드시면 제가 용돈은 조금씩 드리겠지만 집을 팔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가정 꾸리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그 집 대출금도 남아서 팔아봤자 손에 쥐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엄마 빚 갚아주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세입자 있어서 내보내려면 저도 목돈이 필요해서요. 그래, 알았다. 나도 막막하니 한번 말이나 해본 거야. 암튼 우리 집 상황이 이러니 결혼할 때 못 도와주는 건 너희들도 이해해줘. 어머니는 아들이 제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안 하셨지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나중에 정 갚을 여력이 없으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서 나가 사는 걸로 마무리 지었고, 이런 상황으로 결혼 전부터 저희한테 보태줄 돈 없으니 너희 알아서 해라 하셨어요. 우리도 부모님께 크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특히나 시부모님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마음은 편치 않았으나 본인들 일은 알아서 해결하시길 바랐습니다. 부모님 빚이지 자식들이 진 빚은 아니니까요. 솔직히 친정에서는 결혼할 때 쓰라고 저 2억을 빌려주셨습니다. 주신 건 아니지만 그 덕에 남편 집 들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줘서 내보냈고 다른 투자까지 조금 할 수 있어서 남편도 그 부분에선 우리 친정 부모님께 아주 고마워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매달 여력이 되는 대로 갚기로 했고요. 시댁 도움 못 받으니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했는데 친정엄마가 큰딸 시집 보내는데 없이 보낼 수 없다고 현금 예단 500만 원 적지만 시댁에 해드렸습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남편은 자기 들어온 거 시집에 전부 드린 반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제 거 제외하고 부모님께 들어온 것 중에서도 500만 원 따로 주시면서 보태 쓰라고 하셨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 계좌로 들어온 축의금 확인하고 보내달라 하는 거 보면서 오만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겪은 시댁은 이랬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정이 안 붙더라고요. 제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느 며느리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에 현실적인 문제로 남편과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마냥 좋더니 결혼하니 역시 하나둘 다른 일들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은 늘 시댁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가까이서 보니 어렵다 하시면서도 돈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형편이 어렵고 이자 내는 게 힘들면 최대한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시어머니는 매달 본인이 쓰는 생활비를 줄일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어쩔 땐 저도 보다 못해 남편에게 어머니 씀씀이가 심각하니 줄일 방법을 찾아보라 말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매달 30만 원씩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드렸는데 저런 걸로 돈을 쓰시는 거 보니 남편 돈으로 드리는 용돈이지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생활비 드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기분이야. 어머니 매달 이자 나가는 것도 힘드시다며.
아버지 혼자 저렇게 애쓰시면 뭐하냐고.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생활비 들여도 당최 저렇게 돈을 쓰시니 답이 없어 보여. 당신이 진지하게 말씀드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봐도 답이 없으니 당신은 오죽하겠어. 나도 기회 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보면 답답해 죽겠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만 아껴도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 말이야. 암튼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일단 나 믿고 맡겨봐. 쓸 돈도 없으시다는 분이 기도비며 남들 팔아달라는 물건은 대체 왜 사들이시는 거래? 어머니 정말 심각해. 내가 볼 땐 아예 아버지가 돈 관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절에 내는 기도비며 본인 옷이나 화장품같이 품위 유지비나 지인들이 파는 물건까지 거절 못하고 구입하는 등 쓸데없는 지출이 많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우리에게도 사서 먹으라며 지인들이 파는 거 추천하시는 거 보면 싸지도 않습니다. 매달 돈 10만 원씩 할부로 내는 이상한 건강식품을 추천하시는 데다 집에 가면 주방에 몇 박스씩 쌓여 있어요. 버리도 시원찮으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만 보면 늘 돈 없단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한 번씩 시댁에 가면 남편에게 차에 기름 한번 넣어주고 가라. 차가 뭐가 고장나 수리해야 하는데 카센터 차 좀 맡겨다오. 이러면 우리 남편이 결제를 하게 되고요. 마트에 가면 당연히 장본 비용 우리가 계산합니다. 심지어 홈쇼핑 주문 못 하신다고 남편에게 주문해달라시는 분이세요. 쌀이며 세제며 대용량을 사시면서 무겁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사달라고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출을 자꾸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렇다 쳐도 자꾸 반복되니 당연히 저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요. 이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며 볼멘 소리를 하면 저랑 싸움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이 서운해하는 게 뭔지 저는 알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모가 너무 답이 없었어요. 심지어 매달 받는 30만 원도 모자라다며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사업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일단 이 집 내놨어. 당장 담보대출 이자는 안 밀리고 내지만 이것도 잘하면 못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네 형은 생활비로 월급 절반을 떼주고 있어서 더는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지 뭐니. 그래도 니들은 둘이 보니까 네 형보다는 낫잖아. 다음 달부터는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없을까? 매달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집 팔릴 때까지만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이 벌면 뭐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아시는 건지 아님 자식 버는 돈은 우물이라도 되는 줄 아시는 건지 너무 당연히 돈을 요구하시니 황당하기만 했죠. 남편 역시 저 못지않게 당황했습니다. 엄마, 둘이 번다고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줄 아세요? 우리도 앞날 위해서 계획한 게 있는데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가정이 있고 집사람도 있는데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처 있을 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가, 너 우리 사정 알면서 안 된다고 할 거니? 어, 어머니, 저도 너무 급작스러워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건데 안 팔리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둘이 벌어도 한 달 100만 원씩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친정에는 용돈도 못 드리고 있는걸요. 네 친정 부모님은 노후 걱정 없고 먹고 살 걱정 안 하시잖아. 집도 40평대 대출도 없이 사는 양반들이 자식 용돈을 팔아시겠니? 친정하고 시댁을 같다고 생각하지 말어라. 저와 남편은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시댁을 나왔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각자 나름의 생각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속상했을 테고 저는 저대로 시댁이 원망스럽고 남편까지 미워지더라고요. 남편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래서 시댁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조건 내 입장만 생각하면 또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차분히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집을 제값 주고 팔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 자기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
시댁 도와드리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속마음대로 하자면 알아서 하시라고 질러버리고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부부가 뭔지 남편이 속상해하면서 차마 저에게는 보태주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당신이 싫어하는 거 나는 100번 이해하기 때문에 어머니 보태드리자고 말 못해. 근데 형은 무슨 죄겠어. 나는 결혼도 했고 당신 핑계라도 되지만 암튼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 더 돈 드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너무 속 끓이지 마. 차라리 드리자고 졸랐으면 대판 싸우기라도 할 텐데 저리 말하는 남편을 보자니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딱 어머니 집이 팔릴 때까지만이라는 약속을 받고 어머니 생활비를 좀 더 보태드리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돈 빌려주신 거 매달 갚는 건 당분간 이자만 드리기로 양해를 구했어요.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그동안의 씀씀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드릴 생각 없다는 당부를 했어요. 대신 남편은 앞으로 우리가 어머니 홈쇼핑 소비하거나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린 게 대략 반년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은 가계부를 써가며 시부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하실까봐 차마 말도 못했고 얼른 부모님 집이 팔려 대출을 정리하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애써서 돕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 감당이 안 되셨던 거죠. 결국 시아버지는 사업을 접으셨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하셔서는 은행에서 집담보대출은 임의경매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전화로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양심은 있는 분이라 우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집은 어떻게든 지켜보고 싶어서 너희들 돈까지 받았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금리 때문에 집이 안 팔려도 금매로 팔아버렸어야 하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월세 보증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어머니는 심란해하는 시아버지를 몰아붙이시기만 했습니다. 일이 그리 됐으면 어떻게든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건데 어머니는 모든 일이 아버지 탓이라며 몰아세웠어요. 이게 다 그놈의 사업한다고 돈 끌어다 쓴 당신 탓이오. 남들은 자식 덕보고 돈 펑펑 쓰고 사는데 우리는 이 나이에 쫄딱 망해먹으니 이제 대체 어쩔 거예요. 아이고, 평생 치질이 궁상처럼 살아도 말년에는 좀 살만한가 했더니 그나마 있는 집을 전부 날려먹어요? 내가 나이 70 바라보는 나이에 이러고 살아야겠냐고요. 자네는 애들이 주는 돈 매달 펑펑 쓰더니 비상금 한 푼 안 모아놓고 뭐 한 거요? 내가 버는 돈 전부 당신 가져다 준 거 다 어쨌느냐 말이야. 애들 앞에서 신세한탄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애들 피해 안 주고 우리 살 궁리를 해야지. 두 분 싸움에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 보증금이라도 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상황을 보니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실 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비상사태였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1년 지나면 아이 가질 계획도 했지만 부모님 일 때문에 미뤄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아주버님은 사귀는 분과 결혼도 못할 것 같다고 연을 끊고 살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들었어요. 장남인 아주버님도 부모님에게 참 많이도 퍼주신 걸로 알아요. 동생은 벌써 장가갈 동안 결혼도 못하고 자기 부모님 치닥거리를 하고 살았는데 결국 망해먹었으니 갑갑하셨을 겁니다. 저도 아주버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아주버님이 연을 끊어버리면 고스란히 그 짐을 우리 부부가 지게 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 끔찍했어요. 저는 힘든 상황을 친정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마당에 도움은 못 받더라도 대비책이라도 조언을 드릴 요량이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속상하실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결혼 전 상황부터 결혼 후 시댁에 도움을 주게 된 경위까지요. 딸의 하소연을 한참 들으시던 친정 부모님은 심란해 하셨습니다. 하긴
어느 친정 부모가 시집간 딸 시댁이 망해먹었다는데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왜 처음에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애초에 돈 들인 거부터 잘못된 거야. 니들은 그 돈 돌려받을 생각으로 들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돈이 된 거잖니. 그렇다고 네 시부모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졌잖아. 대체 이런 상황이 되도록 네 시부모님은 뭐 하신 거래? 엄마, 아버지는 어찌됐든 일어나 보려고 많이 애쓰셨어. 근데 아예 중국 사업이 힘들어지고 막혀버린 거라 아버지도 도리가 없는 거지.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감을 못 잡고 사셨던 것 같아. 엄마, 이러다가 우리 시부모님 같이 살자고 할까 봐 겁나. 아주버님은 원룸에서 사는데 거기로 가신다는 말은 안 하실 거 아니야. 우리 사는 집 팔아달라 그럴라나? 아님 우리가 사는 집 내드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하는 건가? 별별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이런 고민을 왜 우리 딸이 하고 있는 거니? 박서방은 뭐라 그러디? 나보기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쳐. 막무가내로 자기 부모 도와주자고 할 사람은 아니야. 자기도 미칠 것 같은지 요새 계속 담배만 피우더라. 아유, 답답해. 너희도 그렇지만 시부모님들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겠구나. 그 나이에 이런 일 당하고 얼마나 힘드시겠니? 결혼 전에 사업 힘드시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깊이 생각 안 한 내가 잘못인 것 같아, 엄마. 그게 왜 네 잘못이니? 부모가 돼가지고 본인들 힘들다고 자식 아낄 막으면 되겠어? 자기 빚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 자책하지 말어.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박서방은 뭐라고 하든 방법이 있긴 한 거야? 아직 고민만 하고 있지 뭐. 정 안 되면 우리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생각 중이야. 엄마는 시댁 상황을 전해 듣고 도와줄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생활비까지 올려드리며 애써봐도 전부 쓸데없는 짓이었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도움받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혹여 딸인 제가 힘들어질까봐 고심하셨던 것 같아요. 혹여 갈 곳이 없으면 우리 부부와 합가하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도와줄 방책을 찾아주셨어요. 시부모님 집이 결국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셔서는 정말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서방, 은주야, 엄마가 네 아빠랑 의논을 좀 해봤어. 니들이 곤란한 상황일 게 뻔한데 그렇다고 부모님께 큰 돈을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네 시부모님을 좀 도와드릴까 해. 엄마의 갑작스런 호의에 저는 물론 남편도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고심 끝에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모두 정리한 후 시부모님께 작은 전세를 얻어드리고 우리는 월세나 반전세로 이사를 가기로 거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장모님, 제가 어찌 이런 일로 장모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또 얼굴 뵐 낯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장모님 호의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도와준다면 날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모님 도움 주겠다는 말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예의상 한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과 저에게 미안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 말 말게. 내가 자네 예뻐서 자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줄 알아? 다 우리 딸 힘들까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고마운 줄 알면 내 딸한테 잘하면 되는 거네. 마침 우리가 새 넣은 빌라 계약 끝나는 집이 있어. 아파트는 아니지만 관리비도 적고 평수도 꽤나 넓어. 어떤가? 자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2달 후에라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네. 장모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서 어쩌죠? 앞으로 은주랑 장인 장모님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엄마, 미안해요. 엄마 도움 받으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 빌라 전세 보증금 빼주려면 엄마도 생돈 드는 거잖아. 우리 지금 엄마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없는데 괜찮겠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니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오순도순 살기만 하면 엄마랑 아빠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조만간 자네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해. 이제 큰 걱정 덜은 거 맞지? 그럼요, 장모님. 내일 당장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엄청 고마워하실 겁니다. 전화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받아주시고요.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하는 일 아닌 거 자네는 잘 알지?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니 이런 도움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 부모님 어느 정도 목돈 모으실 때까지는 사셔도 괜찮다고 꼭 말씀드리게.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저에게도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 덕에 위기 넘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지 싶어. 나도 이번에 부모님 보면서 느낀 게 많거든. 아버지 보면 너무 고생만 하셔서 안타깝지만 나는 이제 가정 있으니 당신이랑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해. 장모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우리 둘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당신한테도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일 앞으로는 절대 없게 할게. 친정엄마가 시부모님 살라고 내주실 빌라는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10년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집입니다. 두 분이 열심히 공직생활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기대서 살지 않겠다고 마련하신 집이에요. 지은 지 20년 된 구축이긴 하지만 주변 인프라도 좋고 동네가 조용하고 좋아서 새노화도 잘 나가는 집입니다. 몇 년 동안 그 집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거 포기하시고 내어주시는 결심이신 건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시댁에 가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갈 곳이 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사이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식사하자고 했는데 국 하나 끓여놓은 것도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은행 대출도 많지만 개인 간의 빌린 돈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개인 빚은 어찌 해결할지 두 분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모님 싸움을 말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매번 올 때마다 싸우시는 부모님 때문에 늘 가시방석이었어요. 두 분 그만들 싸우세요. 그렇게 싸운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일단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두 분 이 집 넘어가도 당분간 지내실 곳이 생겼거든요. 어디 월세방이라도 얻어줄 셈이니?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사그세 방을 살 줄이야.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어제 처가에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집 안 좋은 일을 장인어른 장모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버지 어머니 당분간 지내시라고 빌라 세입자 나가면 그 집을 내주시겠대요. 이제 집 걱정은 당분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도 힘내시고 빚 정리하는 것만 집중하세요. 남편 말을 듣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놀란 얼굴이 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연하게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며느리 볼 면목 없다며 미안해 하셨고요.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때문에 사돈께서 애를 쓰는구나. 내 코가 석자니 거절도 못하겠고. 아가, 내가 너한테 큰 빚을 지는구나. 어? 부모님께 정말 고맙다고 전해드려. 아니지, 내가 조만간 사돈께 직접 전화드리마.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어차피 지금은 지나간 거 서로 탓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집은 장모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머니도 마음 놓이시죠?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저 사는 집 팔 뻔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는 듯 하더니만 참 철없게도 그 와중에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어쨌든 사돈이 네가 잘하니까 우리도 도와주는 거 아니겠니? 그 집에 아들이 없는데 다 너한테 투자하는 거지. 그런데 그 빌라는 몇 층이니? 엘리베이터는 있지? 구축이라 집이 영 엉망인 거 아니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2층이라 집 드나드시는 건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무거운 거 장 보시면 배달시키면 되고요. 이번에 나가는 세입자가 신혼부부라 집도 깨끗하게 썼대요. 그래도 사람 살다가 짐 드러내면 더러운 게 보이는 법이야. 혹시 하는 김에 도배장판도 해주시면 좋겠구먼. 가뜩이나 오래된 구축일 텐데. 더러운 집 들어갈 생각하니까 심란해서 그래. 저는 어머니 말씀에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이 먼저지 도배장판을 해달라뇨.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랑 아버지 그야말로 길거리 나앉거나 우리랑 같이 살 뻔하신 거 지금 장모님이 구제해 주신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움받는 마당에 무슨 도배장판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그 집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빼줘야 해서 여유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집 깨끗하다니까 오래 살 집 아니니 그냥 청소 잘하고 사시면 되죠.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그런 빌라에 어찌 산다니.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할지. 아휴, 창피해. 암튼 알았다. 니들 말 맞다나 길거리 나앉는가 보다 나으니. 근데 집은 언제 들어갈 수 있니? 2달 후에 들어가실 수 있대요. 그때까진 어머니 아버지 주변 정리하면서 맘 편히 지내세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장모님 입장에서 사돈댁 어렵다고 집을 내주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사돈이 사업 망해서 갈 곳 없다고 집 내줄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장모님께 전화 한 통 넣어주시고요. 아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네 처가집 대릴사위 같구나. 누가 안 고마워서 이래? 암튼 세아가 너한테도 고맙다. 네 부모님 덕에 큰 근심은 덜었구나. 글쎄요. 그 기분은 뭐라 해야 할지.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내가 베풀고도 욕먹는 느낌이요. 어머니는 고맙다고 마지못해 말씀은 하셨지만 전혀 고마워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아니셨습니다. 가만 보면 늘 불평불만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질에 더 바라기만 하셨고요. 그러니 위기를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와중에 집이 오래됐다는 둥, 도배를 해달라는 둥 하신 거죠. 저는 남편은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답답해했어요. 내가 당신한테는 대신 사과할게. 우리 어머니 말이야. 왜 저렇게 철이 없고 욕심만 많으신지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장모님께는 아버지가 전화하신다니까 어머니 때문에 당신 기분 나빴으면 마음 풀어. 당신 어머니도 참 갈수록 대단하시다. 내가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왜 전혀 기쁘지가 않지? 어쨌든 엄마한테는 2분 다 기뻐하셨다고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 시어머니 때문에 잡친 기분을 그나마 남편이 달래줬는데요. 문제는 며칠 후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 남편 놔두고 저 혼자 오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용건을 말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엄마가 살라고 한 그 빌라는 못 쓰겠다. 어딘지 알아봤더니 세상에 20년이 넘는 구축이잖아. 그리고 동네가 뭐 그리 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나는 그 집은 음침해서 싫다. 20년 넘은 집이니 배관이며 실내는 얼마나 엉망이겠어. 저는 어머니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친정엄마 호의를 개무시하는 것 같아 화도 났고요. 그럼 어머니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으신 거죠? 엄마한테는 다른 세입자 드리라고 말씀드리죠 뭐. 그럼 되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아니 누가 세입자를 드리라니. 그러지 말고 네 엄마한테 부탁 좀 해봐. 가만 보니까 네 엄마 사는 데는 아파트더라. 그것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깨끗해 보이던데. 그냥 그 집을 우리 살라고 내달라고 말씀드려. 사던 집 좋아 보이던데 그 집서 우리가 당분간 살고 네 부모님은 빌라에서 살라고 부탁해보렴. 어차피 큰 결심하신 건데 어렵지도 않은 일이잖니. 집주인이야 뭐 어디서 살든 마음이 부자라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 어머니,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힘든 결정에서 도와주시기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말이나 해보라는 거야. 나 무릎 아파서 2층 오르내리기도 싫고 낡은 집에서는 더더욱 살기 싫다. 네 엄마가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문자로 계속 저를 채근하셨어요. 집에서 화를 사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를 배려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친정엄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 반응이요? 다들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뭐야? 너 지금 한 말 정말이니? 그 철없는 옆에 내가 그딴 소리를 했다고? 나 참 내가 살다 20대 애들보다 더 철없는 노인네는 처음 본다.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내가 사는 집이 더 좋아 보이니 바꿔 살자고? 이게 말이니 방구니? 좋아. 어쨌든 엄마 빌라에 사는 거 싫다고 했다 이거지? 엄마, 그 집은 낡고 2층이라 싫으시대. 그래 알았어. 너 이제는 이 일에서 손 떼고 모른 척해라. 엄마가 볼 때 너 할 만큼 했어. 이제부터 엄마가 해결할 거야. 화가 단단히 나신 엄마는 직접 어머니와 연락해 해결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뭘 하든 그냥 두고 볼 생각이었어요. 어머니의 철없는 욕심에 질려버린 저는 앞으로 어머니를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더니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문자 보내는 거야? 뭐라고 보내는 건데? 뭘 보내긴. 그 집 싫다 그랬다며. 엄마가 빌라 리모델링 했던 사진 싹 다 보내주는 거야. 네 시엄마가 집은 겉으로만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걸 모르구나. 살기 싫다고 하시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보냈다. 엄마가 시모에게 문자로 보낸 사진은 다름 아닌 엄마 빌라를 리모델링한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2년 전 세입자들을 들이기 전에 내부를 싹 다 수리하고 거의 새 집처럼 모던하게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바로 계약하고 집이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빌트인으로 냉장고와 에어컨, 식세기까지 다 들여놓으셨고 30평대 넓은 집이었어요. 제가 봐도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문자를 보낸 뒤 얼마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짐작대로 시모였어요. 엄마는 아예 저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안사돈, 제가 보낸 문자는 보셨나요? 우리 딸한테 잘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빌라에서 지내시는 게 싫다고 하셨다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빌라 리모델링한 내부 사진 몇 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 사돈, 제가 문자 보고 바로 전화드린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자뇨. 제가 그러자고 새아가한테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빌라를 그렇게 예쁘게 수리하셨는지도 모르고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사과드릴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건 취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돈. 그런 집이면 제가 100년인들 못 살겠습니까? 글쎄요, 이미 끝난 일이네요. 나름 사돈 댁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려해드린 건데 해주고도 욕먹는 기분이라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 집은 우리 딸한테 얘기 전해 듣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계약금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딸 괴롭히지도 마시고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돈. 엄마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훗날이 걱정되긴 했지만 엄마의 사이다 같은 한방에 속은 시원했네요. 남편에게는 미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을 다 받아주다가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절연을 결심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힘들게 생각할 거 하나 없다고 하셨어요. 너 시모랑 영국고 사는 거 별거 아니야. 겁낼 거 없어. 네 남편이 싫다고 하면 이혼하면 그만인 거야. 아니라고 하면 너랑 둘이 잘 살면 되는 거고. 내가 보니까 네 시엄마 절대 저 성격 못 고쳐.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고마움 모르는 거 불치병이다. 네가 편하려면 얼굴 보지 말고 살아. 엄마 딸 그렇게 물러터지진 않았어. 박서방이랑 잘 의논해서 결정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이미 시어머니는 큰일 났다는 걸 직감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전화를 돌리며 하소연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퇴근한 남편은 자기 엄마 편이 아니라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더니 절연하겠다는 말을 저보다 먼저 했습니다. 여보, 얘기 다 들었어. 아까 아버지도 연락 오셨는데 어머니랑 이혼하고 싶으시대. 나는 장모님 마음 돌리라고 얘기 못하겠다. 우리 엄마 정신 차리려면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안 도와드리려고 해. 당신도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중간에서 다 차단해 줄게. 나도 어머니 연락 안 하고 싶어. 우리 당분간은 둘이 재미나게 살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섰어. 이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버지랑 이미 다 얘기 끝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어쨌든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이대로는 어머니 얼굴 못 볼 것 같긴 해. 솔직히 어머니 얼굴 보고 살기 싫거든?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부부는 사이가 멀어지는 일 없이 시어머니와 절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들은 소식으로는 결국 집이 넘어가고 나서 작은 원룸 월세방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아주버님 역시 부모님이 부담스러웠는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와는 관계가 괜찮은 편이라서 매달 조금씩 용돈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매달 2, 30만 원씩 아버지에게 보내주고 있고요. 저는 그것까지 못하게 할 생각은 없어서 놔두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그 후 너무 감사하게도 첫 아이를 임신했고 저는 내년 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친정엄마 말대로 절연하고 사는 게 무서울 것도 없더라고요. 철없이 바라기만 하고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그다지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제 입장을 많이 배려해준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의 10월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